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클레이튼이 어째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클레이튼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클레이튼이 여러분들 중에서 클레이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 댓글도 보고 말씀하신 것도 듣고 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많은 발행량. 아마 이게 제일 많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일 건데요. 발행량이 너무 많다. 100억 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매년 3%씩 추가 발행을 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많고요. 자, 2번. 업비트에 상장이 안 된다니 이게 너무 싫다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굳이 업비트가 클레이튼을 상장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초에 업비트 상장을 우리나라 거에 업비트 상장을 안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의미 없어요. 자, 3번 그라운드 X의 CBDC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한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CBDC 사업자 선정 이거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라운드 X에서 만든 클레이튼이 CBDC를 뿌리는, 그런데 이제 사용이 안 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CBDC를 세상에 이렇게 많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화를. 근데 이 원화를 못 뿌린다? 그렇게 되면은 CBDC라는 거를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차질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야 되는데, CBDC를 그러려면은 카카오의 도움이 필요하고 카카오가 이제 만든 클레이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거 선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자, 4번 남들이 다 펌핑하는데 혼자 바닥만 발발 기어간다 라시는데, 이거는 욕심이 너무 많다. 이거 욕심을 좀 줄이시고 지금을 감사하면서 추매를 조금씩 하시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예상하고요, 저는. 자, 호재에 비해서 상승폭이 작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욕심을 좀 줄이고 인내하시면서 추매를 꼬박꼬박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가 상승해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싫다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모든 가상자산 중에서 대부분이 이거 해당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해당을 하느냐, 대부분의 미래 전망이 밝은 가상자산들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은 다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따로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비트가 내려갈 때 올라가는 거의 대부분은 뭐 도지코인이 뭐 비트 킬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뭐 저는 좀 재밌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던 게, 웬만한 것들은 다 같이 내려가더라고요. 다 같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게 많다고 봅니다. 뭐 다른 어떤 분들은 이제 흡성 대법이라 해가지고 비트가 나머지 알트코인들 다 빨아들이면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고 나서 다시 어차피 다 뿌려지거든요. 일정 부분 비트의 낙수 효과가 되게 진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되면 그럴 때 어차피 똑같다는 거죠. 비트가 상승해야지 올라가는 건 같다. 네, 맞는 말씀 하시는데 그게 싫다고 하시면은 뭐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7번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불신을 되게 많이 가지신 분들이 몇몇 분도 보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하찮은 기업이 절대 아니죠. 이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또 이제 하시는 말씀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은 전 세계적인 시장이고 거기에 있어서 카카오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반박을 드리면서 조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JP 모건 블록체인 쿼럼 컨센시스 품으로 해서
컨센시스 쿼럼 브랜드 앞세워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을 공략한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 기업용 블록체인 쿼럼을 품에 안았다. 컨센시스는 쿼럼을 중심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하나로 묶어서 컨센시스 쿼럼 엔터프라이즈 스택이라는 기업용 블록체인 구축 플랫폼을 구성했다. 컨센시스 쿼럼을 앞세워 엔터프라이즈 고객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컨센시스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컨센시스가 쿼럼 프로젝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컨센시스는 쿼럼을 인수하면서 기업용 블록체인 브랜드 컨센시스 쿼럼으로 단일화하고 시장 전략도 재정비했다. 컨센시스는 쿼럼 인수로 프로토콜 레이어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이제 컨센시스랑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를 공개를 안 했어요. 컨센시스에 JP모건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지 공개를 또 안 하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투자 유치를 진행해서 JP모건을 포함해서 다양한 추가 투자자를 확보했다. 누가? 컨센시스가. 자, JP모건은 쿼럼 블록체인만 컨센시스에 넘기고 기업 간 정산용으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JPM 코인과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인터뱅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컨센시스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라운드 X랑 컨센시스가 손잡고 CBDC 플랫폼 기술 협력을 나선다라고 했고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계열사 이제 그라운드 X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이더리움 기반 기술 개발사 컨센시스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관련 기술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거 말씀드렸던 기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컨센시스랑 그라운드 X 엮여 있고 컨센시스랑 JP모건 엮여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컨센시스랑 JP모건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엮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엮여 있어요. 컨센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JP모건이랑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JP모건은 자사의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 관계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뭐 JP모건 블록체인 총괄,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호평을 줬다.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건 뭐냐. 이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좀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싫으신 게 이제 그거예요. 클레이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찍어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총 토큰 공급을 보시면은 106억 개죠. 106억 개. 근데 뭐 더 많죠? 많긴 한데 거기서 이제 순환 바이낸스 상장 시 공급된 양, 바이낸스 상장 때 공급된 양이 총 토큰 공급의 23.3%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23.3% 대략. 그게 바로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자 보세요. 시장에 풀리는 양이 이거 많이 변하나요? 집중을 해서 한번 보세요.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시장에 풀리는 양 자체를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요. 뭐가 늘어나냐? 아더스가 늘어나거든요. 이거 아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거 개발 자금을 시장가로 팔아가지고 좀 개발 자금을 유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막 약 50억 개의 물량, 그게 이제 예비로 나와 있는 물량인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는 이 물량 있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비 물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떠한 방향성이 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에 가시면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제 말씀드릴 거 하나는 클레이튼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용자 기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100만 명이나 클레이튼 기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그 바이낸스 상장하기 전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거죠. 카카오톡 지갑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인데 이 블록체인 기반이 뭐냐? 클레이튼 기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뭐냐? 바이낸스에서도 이거 다 안다는 얘기죠. 클레이튼 기반 지갑이다, 이거. 그러면 클레이튼 기반 지갑인 이게 나중에 클레이튼을 상용화할 때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체 뭘 걱정을 하실까요? 이미 클레이튼을 이용할 잠재적인 고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요. 이건 조금 뭐 슬픈 내용이기도 한데 왜냐면 왜 슬프냐면요. 이거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게 많아요. 요즘에 이제 백신 접종이 좀 권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의무화가 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안 하면은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백신 접종 그 인증서 그거를 휴대폰 모바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자.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의 경우 백신 접종 정보를 포함하도록 QR코드를 업그레이드하면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되어 카카오톡 지갑에도 보관이 된다. 근데 카카오톡 지갑은 클레이튼 기반 지갑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톡 지갑 지금 안 쓰던 사람들도 다 카카오톡 지갑 써야겠죠. 그럼 카카오톡 지갑을 쓴다? 곧 클레이튼 지갑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잠재적인 고객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용자 수가. 자, 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총 토큰 공급의 23%였지만 지금은 조금 늘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더 늘었을 것이다 보고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거, 자 23%에서 쭉 늘어서 끝에 가면 26% 정도가 될 것인데 인플레이션율이 여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3% 인플레이션율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뭐 대략 1년당 3억 개에서 뭐 시간 좀 더 지나면은 뭐 4억 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그 쳤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36억 개에서 37억 개 사이 정도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36억 개에서 37억 개.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24억 개에서 25억 개 정도로 보면 되죠. 이제 공급되는 양 자체를. 왜 제가 25억 개라고 말씀드리냐면 계속 찍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뭐 대략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뭐 제가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온체인 데이터를 좀 확인하면 돼요. 온체인 데이터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지갑에 50억 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27억 개, 그 다음 게 뭐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이 지갑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자, 2년 전에 이만큼 옮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10개월 전에 뭐 한 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게 더 풀릴 리는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죠. 24년도까지는 없어요, 적어도. 이게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제 예상 이거 점차 소각을 할 것 같다. 이거 뇌피셜이에요. 정해진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조금씩 소각을 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될 물량이다. 미리 잡아놓은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프라이빗 세일도 아니고 뭐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추가 물량 발행이 적죠. 아더스 그 조그만한 물량 말고는 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상장 후에 거버넌스 카운슬과 카카오 계열사들에서 혜택을 주는 클레이튼 카드를 출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또한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팩트죠. 4번은 카카오 지갑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 카카오 지갑은 클레이튼 지갑이다. 코로나 백신 인증을 카카오 지갑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카카오 지갑의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 곧 클레이튼 기반 사용자가 늘어난다. 라는 내용이다. 했던 말 또 하죠. 그래도 잠이 와서 그런가? 근데 자, 여러분들께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거거든요. 카카오의 BM, 카카오 클레이튼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립토닷컴 카드의 모습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립토닷컴 카드 같은 경우엔 예치를 자 40만원어치 정도로 봅니다. 400달러 정도면 40만원어치를 하면은 이제 캐시백률 2% 그리고 스포티파이 100% 페이백을 하는 건데, 자 페이백 이거 있죠. 스포티파이 이거 우리나라에선 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멜론 월마다 이용하는 거 100% 페이백을 해주는 클레이튼 카드. 이거 좋겠죠? 멜론 이용자 수 되게 많죠. 근데 만약에 이런 클레이튼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음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클레이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클레이튼 카드에 예치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달마다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안 할 리 없겠죠? 그러면은 괜시리 또 쓰게 돼. 그러면은 쓰다 보면 이거 좀 괜찮나 해서 또 쓰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100% 페이백을 하려면은 이제 이게 4,000달러거든요. 4,000달러면 대략 한 400만 원 좀 더 위에요. 400만 원 더 위. 400만 원을 예치한다고 칩시다. 클레이튼 400만 원어치 예치하면은 넷플릭스 100% 페이백. 우리나라로 치면 뭐를 100% 페이백 해주면 될까요? 뭐 제가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문화생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여튼 같이 클레이튼을 운영을 하는 거버넌스 카운슬 멤버든지 아니면은 카카오 내부에 있는 계열사든지 한 곳에서 이런 혜택을 클레이튼 카드를 발급했을 때 예치율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준다면 예치가 늘어나면서 클레이튼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클레이튼을 사고 싶은데 클레이튼이 없어. 그러니까 점점 클레이튼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각도 하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사기 시작하면서 클레이튼을 사면서 클레이튼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클레이튼 지갑인 카카오톡을 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카카오 클립을 쓰고 싶어져서 카카오톡을 쓰게 되고, 카카오톡을 쓰다 보면은 그걸로 메신저를 활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모티콘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그럴듯한 BM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남들을 앞질러 가려면은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초반에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되게 손해 많이 보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손해를 만회하면서 자리매김을 해갔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클레이튼 카드 이거 뭐 출시하고 혜택 많이 주면은 손해 많이 보겠지만은 점점 이거 손해를 만회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보게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노드를 돌린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클레이튼 가격이 올라야지 이득을 보는 구조니까 또 그걸 그렇게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BM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싶어서 4천만 원어치 예치.
여기까지 예치를 할까 싶긴 한데, 일단 4천만 원까지 예치도 할 수 있고, 뭐 4억까지 예치도 이게 생각이 잘 안 들긴 한데, 여튼 예치 양이 늘어날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을 하고, 클레이트는 좋은 얘기들 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희망회로만 돌리는 인간이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카카오가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확신을 안 주고 물밑 작업으로는 정말 확실한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걸 정부가 돕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지금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카카오톡을 통해서 QR 체크인으로 백신 접종도 인증을 하게 되는데, 카카오 지갑을 써야 되는데 카카오 지갑은 클레이튼 기반 지갑이다. 이거를 진짜 커다란 건데 왜 생각을 안 하실까요? 진짜 너무 너무 큰데, 이게 클레이튼 기반 지갑인데. 그리고 이제 헤네시스 월렛에 KB 국민뱅크 뭐 이런 게 또 보인다라는 것도 잠깐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좀 나오게 돼서 보여드리려고 잠깐 들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의 뇌피셜을 많이 보시게 됐고요. 근데 뭐 저만의 이렇게 뇌피셜이 아니게 됐죠. 왜냐면 보신 분들 중에 이거 좀 괜찮은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타당한데 라고 저 스스로 되게 뿌듯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사담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카카오가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상당히 많은 그런 자기 계열사를 넣어놨잖아요. 전 그거로 카카오가 거버넌스 카운슬로 돌려서 그 노드를 돌려서 채굴한 클레이로 어떠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채굴한 걸로 뭐 자기들이 해먹고 이런 것도 뭐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세상에 뿌리기 위한 클레이를 모으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단기적으로는 클레이가 여러분들 마음 원하시는 것만큼 안 오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클레이는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확신합니다. 클레이는 무조건 우상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발 뻗고 주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신다면은 정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